안녕하세요. 윤희정입니다. 선물, 듣기만 해도 설레는 단어입니다. 12월의 선물은 더욱더 그렇지요. 그 설레임 때문에 정경일 원장님의 말씀 나눈 부탁에 저도 모르게 네 라고 대답해 버렸습니다. 제가 받았던 선물들의 아름다운 기억들이 여기 이 자리에 설 때의 긴장감을 다 잊게 만들었기 때문이지요. 유치원 때 동화책에서 튀어나온 것 같이 생긴 산타 할아버지에게 받았던 선물의 신기함, 초중고 학생 시절 알록달록 포장지로 싼 손편지가 들어있었던 친구들의 선물, 20살 생일의 향수와 장미꽃, 교사가 된 후 학생들이 손에 꼭 쥐고 와서 전해주는 알사탕 선물 등은 제 인생을 따뜻하게 해주는 기억들입니다.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대학교 3학년 때쯤 아빠가 해외 출장을 다녀오시면서 사오신 스왈로브스키 천사 조각품인데 그걸 전해주시던 아빠의 표정과 말 때문입니다. 제 방을 노크하시고 방문을 살며시 여시며 쑥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며 우리 딸 닮아서 사왔지 라고 말씀하셨지요. 저는 제 방 피아노 위에 그 천사 조각상을 올려놓았는데 그걸 볼 때마다 아빠의 말과 표정이 떠올라 혼자 웃음 짓곤 했었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저에게 진짜 선물은 사람입니다. 부모님, 조부모님, 남편과 자녀들, 친구들, 그리고 매일 출근하며 만나게 되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지요. 그들 때문에 제 가슴은 설레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때론 그들 때문에 많이 힘들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제게 기쁨을 주기에 그들은 제 인생의 첫 번째 선물입니다.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저를 위로해 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주위 사람들의 따스한 말 한마디였고 그들이 사주는 따스한 차 한 잔이었습니다. 지난 2달간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을 정말 즐겁게 보았습니다. 미혼모인 동백이가 사랑하고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동백이가 겪는 저린 아픔과 따스한 사랑 때문에 울다 웃다를 반복하면서 푹 빠져서 보았답니다. 동백이는 7살 때 엄마에게 버려져서 고아원에서 자랍니다. 평생 남 눈치를 보면서 그늘진 인생을 살아와야 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모 없는 아이에 대한 편견으로 시달렸지요. 게다가 결혼한 이력도 없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으니 시골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을지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용식이라는 말단 순경이 등장합니다. 그는 단순하고 순박하고 솔직하고 해맑기 그지없습니다. 그는 거침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동백 씨가 이 세상에서 제일 세고요, 제일로 강하고 제일로 훌륭하고 제일로 장해요. 그게 용식의 진심이고 진실입니다. 그런 용식의 사랑에 땅만 보며 자책하던 동백이가 고개를 들고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자기 자신과 주변의 세상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녀의 일상이 바뀌고 그녀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녀의 운명도 달라집니다. 이 드라마의 마지막 대사는 특히 제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동백은 돌아온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엄마는 무슨 행복하자고 기를 쓰고 살아? 행복은 쫓는 게 아니고 음미야, 음미. 나 서 있는 데서 2발을 딱 붙이고 찬찬히 둘러보면 천지가 꽃밭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 인생은 모래밭 위 사과나무 같았다. 파도는 쉬지도 않고 달려드는데 발 밑에 움켜질 흙도 팔을 뻗어 기댈 나무 한 그루도 없었다. 이제는 내 옆에 사람들이 도단하고 그들과 뿌리를 섞었을 뿐인데 이토록 발밑이 단단해지다니. 이제야 곁에서 항상 꿈틀댔을 바닷바람, 모래알, 그리고 눈물나게 예쁜 하늘이 보인다. 동백의 이런 고백은 사람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제 삶의 수많은 용식이들이 저를 수용하고 지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수용과 지지를 먹고 자라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 얼굴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용식이가 되어 그들이 좀 더 씩씩하게 이 땅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몇 년 전에 값진 사람 선물 세트를 받았습니다. 바로 새길교회 교우님들이시지요. 처음엔 많이 어색하기만 했었는데 4년이 지나고 나니 생각하면 그저 든든하고 만나뵈면 참 좋습니다. 함께 일상을 나누고 점심을 먹고 같이 막 웃는 시간들이 제게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선물은 상실과 아픔의 선물입니다. 사실 저는 비교적 큰 고통 없이 굴곡 없이 그저 해맑게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이게 고통이구나 하고 느꼈던 순간은 첫째 아기를 낳기 위한 진통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지고 온몸 뼈 마디마디가 부서지는 것 같이 아팠습니다. 상고를 6시간 이상 겪는 동안 세상 사람들의 아픔들에 무지했던 제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제 몸에 갈기갈기 찢기는 아픔이 관통하는 그 순간에야 아픔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야 저는 그들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고통을 느끼니 고통받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니 아픔이야말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선물인 듯 합니다. 고통의 순간에는 그저 고통이 빨리 지나가기만 바라게 되지만 그 아픔들은 저를 다른 사람들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 연결됨은 놀라운 은총입니다. 작년에 제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셨던 아버지가 떠나가셨습니다. 20대 말부터 자나깨나 전념해서 돌보았던 두 아이들이 언젠가부터 제게서 정서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겪는 아픔들을 그저 바라보기만 해야 했습니다. 이런 아픔과 상실 속에서 저는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 더 약해지고 겸손해져야 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멀고도 멉니다. 하지만 그 아픔의 상처들이 저를 자라게 했습니다. 새길교회에는 이런 삶의 이야기를 온몸에 간직한 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삶을 먼저 살아내시고 더 찬란한 모습으로 제 앞에 앉아 계신 여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인생의 세 번째 선물은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박태식 신부님의 지난달 설교를 들으며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그 작은 게 파워는 엄청나다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최근 마음이 참 많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절망감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겠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를 기도로 이끈 것은 제 안에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덕에 저는 그 절망의 심연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 지금까지도 저는 불안과 긴장에 눌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 숨이 턱 막히고 절망감에 휩싸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에고 안에 갇혀서 내 주변 사람도 내 주님도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서도 제 안에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은 저를 결국에는 평안의 자리로, 성숙의 자리로, 빛의 공간으로 이끌어줍니다. 제 안에 작은 믿음은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줍니다. 성령님은 제 안에 진실과 마주할 용기를 주시고 저를 확장시키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힘을 주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제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비틀대고 흔들리더라도 다시 중심을 잡고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11월에 세길문화원에서 바울과 선물 신학 강좌를 들었습니다. 바울 하면 이신칭의의 신학과 교리를 세운 사도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 강의의 참고도서 존 바클레이의 바울과 선물에서 바울의 선물, 즉 은혜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바울은 화폐가 중심이 되어 세계가 제국으로 재편되는 시대에 참 자유를 찾고자 한 활동가였다. 그의 주장의 핵심에는 선물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선물을 받는 수혜자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선물로 찾아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선물로 받은 공동체는 기존 질서를 전복시키고 자기 명예를 위한 경쟁 체제를 무력화시키고 자기 비움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현하여 사랑을 실천한다. 이런 자기 비움과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공동체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고루한 신학자처럼 보인 바울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사회운동가로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슴에 품고 자기 비움의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저도 제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배우며 이 공동체 안에서 더 자라가기를, 그래서 이 세상의 작은 선물 같은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세길 공동체가 세상에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영입니다. 저는 어릴 때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었고요. 거기서 칸가쇼 슈울레라는 독일계 유태인 학교를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의 장벽과 외모나 문화의 차이 등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재능 많은 정통 유대인 친구들과 함께 보낸 학창 시절은 제게 반짝반짝 빛나는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함께 운동도 하고 파티도 기획하고 그리고 팀 프로젝트로 독일로 가는 졸업여행을 준비하기도 하면서 돈독한 우정을 쌓았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약간 빨간색의 그 동그라미를 쳐서 제가 어디 있는지를 했는데 잘 안 보이죠? 네, 이목구비가 뚜렷한 그런 이제 유럽형 아이들 그 사이에서 저는 정말 그렇게 못생기진 않았는데 그렇게 많이 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ABC도 잘 모르고 들어간 유태인 학교에서 되게 왜소하고 자신 없고 어두운 표정을 보이던 동양계 학생이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브루타를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법과 의사소통하는 법,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신 도독 선생님 덕분이었습니다. 랍비셨던 마누엘 제이콥슨 이우츠라는 선생님은 제가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나만의 논리와 가치를 만들어 자기주도적인 성격의 학생으로 성장하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더 있다면 고등학교 시절에 선의의 경쟁자였던 절친 에리카입니다. 하브루타의 세계로 저를 굉장히 친절하게 소개자가 되어 주었고, 그래서 하브루타식 토론 수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브루타식 토론 수업은 유대인 교육 전반에 걸쳐서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저희 학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있는 도덕 시간에 좀 더 특별한 토론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업 시간에 실제로 토론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루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렇게 교실에 들어오셔서 인사를 하신 선생님이 2개의 신문 기사를 인쇄된 프린트물을 가지고 오셔서 칠판에 딱 붙이셨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보고 제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사는 아시죠? 1994년도, 95년도에 걸쳐서 한국에서 있었던 굉장히 비극적인 2개의 대형 붕괴 사건을 소개한 것이었습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그리고 그날 하브루타 토론을 위한 질문은 이러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핵 연구소 주변 거주지를 짓는데 한국 건설 회사들이 입찰해서 거의 결정 단계까지 올라왔다는 뉴스가 있었다. 다리가 무너지고 백화점 건물이 붕괴되는 나라의 건설 회사에 일을 맡기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저는 그 질문을 들으면서 정신이 굉장히 아득해졌습니다.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고 머리로 막 열이 올라오면서 혀는 꼬이고 침은 바짝 말아서 지금 상태인데 마른 입술을 깨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나보고 이제 더 이상 학교에 오지 말라는 얘기인가? 다분히 의도가 담긴 듯한 선생님의 눈길도, 그리고 굉장히 무심하게 저 질문을 받아 적는 친구들의 눈빛도 너무 낯설고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멍한 표정으로 가만히 있는 저에게 친구인 아까 보셨던 사진의 그 에리카가 다가와서 제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브루타는 1대1로 토론하는 수업이죠. 주제가 주어지면 바로 그 주제에 관련해서 토론하고 싶은 사람 자리에 가서 앞에 앉으면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반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탁월한 토론자로 유명한 에리카가 저를 보더니 앞에 딱 앉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반짝이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친구야, 이번 시간에는 네가 할 말이 많겠어. 응? 글쎄, 무슨 말을 해야 해? 난 잘 모르겠어. 일단 이 질문은 전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잖아. 일반화에 오류도 있는 것 같고 선생님은 네 생각을 들어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 아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주신 과제이니 그냥 그 틀 안에서 뭔가 답을 내야 될 것 같아서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에리카는 그 질문 자체를 논리로 격파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팀이 되어서 선생님께 던질 질문들을 만들었고 발표자 역할을 맡은 제가 칠판 앞에 서서 에리카의 미소의 응원을 받으며 발표를 했습니다. 한 나라의 사회적인 비극을 경제적인 관점으로 치환하는 것은 정확성에 한계가 있으며 물론 이렇게 능수능란하진 않았겠죠. 그때는 근데 정말 부들부들 떨었었어요. 해당 국가 건설회사 전부가 문제 있을 거라고 일반화해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입찰한 건설회사 중에 그 무너진 사건들과 연관된 회사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타당한 조사 방향이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대한민국 대표로 변호하러 나온 듯한 생각에 긴장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또박또박 준비한 질문과 해답들을 발표했고 결국 최종 결정에서 만장일치로 저희 팀의 제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반 친구들이 일어나서 결과에 동의한다고 박수를 쳐주었는데 쑥스럽게 그 앞에 서 있던 제게 선생님이 만면에 웃음을 띠며 되게 따뜻한 눈빛으로 잉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헬렌, 제 스페인어 이름이 헬렌인데요. 헬렌, 이제야 좀 입이 터지는구나. 역시 너희 나라 이슈를 가져온 게 잘한 일이었던 것 같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하브루타 시간은 온전히 저를 위한 것이었음을.
제자를 사랑하는 선생님과 그리고 동기를 격려하고픈 친구들의 합작품이었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나서야 선한 의도를 담고 있는 그들의 선한 눈길을 제대로 알아보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친정을 다녀왔습니다. 열흘의 뉴욕 그 친정 방문은 제게는 선물이었습니다. 아내, 엄마, 대표 선생님, 회장, 위원장 등 여러 가지 역할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딸의 역할에만 집중했던 며칠이 참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저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해준 가족과 지인들의 선한 눈길을 기억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삶에서 만난 좋은 인연, 저를 단련하여 지금의 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새길 여러분과 보낸 시간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선물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예쁘게 보아주는 선한 눈길이라는 선물을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